범어사의 새벽. 청아한 연불소리 어둠을 흔들어 깨우고 삼천대에게 무충생을 향한 자비의 북소리 세상을 울리며 1300년 세월, 이 땅에 숱한 선지식을 길러낸 범어사의 하루가 시작된다. 금빛 물고기,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논일던 자리.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신비로운 금빛샘은 금정산, 산 이름이 됐고, 금빛샘을 헤엄치던 천상 세계의 물고기는 범어사, 절 이름이 됐다. 눈밝은 납자들이 이어온 오랜 수행의 전통. 깨달음과 중생 구제의 원력으로 용맹정진 지켜온 부처님의 법등. 미래의 부처를 뽑는 선불장, 범어사의 오늘을 만난다. 코로나19가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기 전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화려한 연등으로 장엄을 마친 범어사에 많은 사부대중이 모였다. 탄생하시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안지, 모든 생명이 존귀함을 선언하고 괴로움에 빠진 중생을 편안케 하리라 서원하신 아기 부처님. 부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이룬 뒤 평생을 길 위에서 머물며 중생을 위한 진리의 법을 설하시고 보살의 행을 실천하셨으니 상구보리와 하화 중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의 전통은 26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시대의 부처가 되리란 굳은 발심으로 수행 정진하고 있는 범어사 스님들. 범어사에선 한 달에 3번 삭발식을 한다. 번뇌를 상징하는 무명축, 머리카락을 잘라냄으로써 자신을 비워내는 시간.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후학들에게 항상 침묵을 지켜 잡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당부했으니 이는 삭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언제 어디서든 매 순간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이 삭발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되게 좀 이 행동으로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제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길을 걸을 거다라는 어떤 준비 과정에서 하는 느낌이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삭발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뭐 스님으로서의 어떤 의무나 책임감보다는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각오로 받아들이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스님들이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수학하며 불제자의 기본을 다지는 범어사 승가대학. 근대에 들어 범어사는 대강백 혼해찬윤 스님 이후로 많은 강백들이 주석하며 후하게 공부를 이끌었고, 우리 밖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이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계라고 합니다. 3.1 운동 당시 학인 스님 전원이 동네 만세 사건에 참여하면서 폐강되는 등 여러 고비를 넘긴 끝에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한문 불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강원 교육은 물론 현대 한문으로서의 불교사와 사상, 선사들의 가르침, 스님으로서 갖춰야 할 불교 의식과 각종 습의, 불교 영어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폭넓게 공부하고 있다. 범어사 승가대학의 학인인 원명 스님. 한국 불교가 좋아서 범어사로 출가한 폴란드 출신의 스님이다. 10대 때 처음 불교를 접하고 화두 참선 수행을 통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행복을 경험하고는 범어사에서 행자 생활부터 시작해 삼위계를 받았다. I always, since I was kid, I felt a connection with this monastic lifestyle. I was raised in Poland, so in Catholic country. Since I was kid, I felt I want to become a monk or priest, Catholic priest. But then, this teaching was not enough for me, so I was looking for something deeper. I met one person, older guy, who practiced Buddhism in the Korean style. I didn't know anything. And I thought, the person who come with this idea of Hwadu, it must be genius. It's just brilliant practice. So that's how I start practice Buddhism in Korean way. 한거 결제기간, 범어사에 주석하고 계신 금정총림 방장 지유대종사께서 보제루로 향한다. 여름 무더위 속에서 정진하고 있는 후학들을 격려하고 하루빨리 지혜의 눈을 뜨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다.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을 담은 보제루에 스스로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리라 발언한 대중 스님들이 모였다. 화날 때, 기분이 나쁠 때 있죠. 그때 화나면 화난 줄 압니까?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쁜 줄 압니까? 파도들이 나의 본래 모습이 어떻게 생겨놓고 그렇게 부지런히 생각으로 많이 하고 움직여주면 결국 결론이 답이 안 나왔을 때 그 우리끼리는 안 되겠다. 어떤 선지식을 찾아가자. 거기서 찾아갔더니 그래.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고 생각하고 있던 거 다 집어던져버리라. 이런 말이 합니다. 그럼 이상하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할 건데 다 집어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던 생파도라는 움직이는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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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파도도 없어졌다. 거기에 드러난 것이 뭡니까? 파도 없는 물이 드러난다 이래.
신라의 원효 대사가 밀감과 함께 창건했다 전하는 원효왕. 방장 스님을 뵙기 위해 범어사주지 경선 스님과 몇 분의 스님들이 원효암에 올랐다. 동산 스님의 상주하로 스님과 불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신 무예도인 지유대종사. 긴 세월 해오신 장좌 불화와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으면서 마취제를 거절했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종종 후학들을 위해 손수 음식을 하시는 지유스님. 오늘의 메뉴는 산에서 난 버섯이 들어간 찌개다. 송이찌개. 이제 다 됐습니다. 네, 스님, 다 됐어요. 스님 맛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와, 이제 다 됐습니다. 네, 이제 이 바로 먹어야 돼요. 그래 맛있어요. 네. 요리를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매콤하게 하시는 건 아마 이 방장스님 독보적인 걸 거야. 송이를 그냥 기름에 살짝 후학을 아끼는 마음으로 어른 스님이 차려주신 음식. 양념에 넣든지라는데 따뜻한 밥과 찌개, 소박하지만 정갈한 찬들이 어우러져 풀과자의 밥상이 완성됐다. 방장스님이 또 이렇게 요리를 해주셔서 또 특별하시겠습니다. 그건 뭐 평생을 그래 사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이 이제 찌개 끓이고 국 끓이고 이래가지고 대중으로 적으로서 그거는 이제 어른 스님이 음식에 대하는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아주 잘하시고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네요. 일상생활입니다. 네. 다선 일미, 차와 선이 둘이 아니니 스님들에겐 차도 커피도 커피를 내리는 마음도 모두가 선이고 수행이다. 왕장스님, 예. 질문이 있습니다. 대종을 먹이시고 또 지금은 고기를 마시고 있다. 지금은 차를 대종을 또 이렇게 공양하게 하시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대중들한테 법문을 하시고 법문은 뭐 이치까지 그대로 법문이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 법입니까, 스님? 다르게 한 게 없다. 보는 마음으로 네. 역시 이 마음으로 고기도 끓이고 이 마음으로 아까 요리도 했고 또 이 마음이라 하면 어떤 마음이냐. 어제도 이 마음, 내일도 이 마음, 우수도 이 마음, 성내도 이 마음, 엎어지도 나요, 자빠지도 나요. 내 안에는 한 개도 없어요. 그때 근데 저 어째 가만히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아무런 잡념이 없는 바로 그 자리가 본래 면목이고 부모 미생전의 모습입니다. 정말을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 마음에 갖고 있던 감정과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면 혼침과 산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비워버리면 자신이 보고자 하는 자성이 나타납니다. 진짜 그렇고 알아차리는 모습 깨지는 것도 얻을 곳이 없는 줄 알아차리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다. 동안거 한철. 한철을 나눈 동안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 짜기가 시작됐다. 용상방이란 용과 코끼리처럼 흔들림 없이 정진하는 수행자들의 명단을 의미한다. 먼저 방장의 지유대종사님, 선덕의 일원대성사님. 안거 기간 동안 소임자를 정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선원의 가장 어른인 방장부터 수좌, 선덕, 유나, 입승 같은 여러 소임이 있다. 용상방에 각자의 소임과 법명이 오르면 범납순으로 큰 방에서의 자리가 정해지는데 불단을 마주한 어간을 중심으로 오른쪽을 청운, 왼쪽을 대군이라. 안성스님, 복림스님, 대진삼인, 원주의 현녀스님, 서로가 도반이자 스승이 되어 한겨울 추위를 녹이는 절차 탁마의 시간이 펼쳐진다. 유런당의 영명화상, 강주의 정한화상, 합담의 능서화상. 근데 수행자들은 망상분별하지 이러고 시험을 조용히 이제 말해서 선정 정에 들었다고 하면 산란하기 때문에 피곤했는데 산란심에도 피곤한 것이 없어요. 근데 잠도 없어지는 겁니다. 혼침과 산란이 녹아버리며 혼침이 아닌 영지가 드러나고 산란심이 없어지며 산란이 아닌 공적한 마음이 드러나. 이 공적을 정이라고 하고 영지라고 해라고 합니다. 요거를 길러나가면 이때까지 일상생활을 보고 듣고 온갖 망상분별하지 감정이라지 이런 생각에 젖어 있던 내 자신이 보고 듣고 하는데도 감정이랄지 산란심이 없어져요. 오늘 사전에는 잠자는 거로 너무 짧다 해서 3시에 일어나는데 시간 자자 5시 이런 말도 들려오거든. 그런 거 들어볼 때는 뭐가 좀 생각들이 잘 못하고 우리가 수도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나 이래. 시큰 잠자기 잠에서 벗어나려고 한 겁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 그런 비상한 각오를 우리가 뜻으로 알고 이제 지난번에 이루지 못했는데 공부를 요번 차례 기어이 맞춰버렸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결제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됐죠? 예. 선원이 동안거에 들어간 사이 공양간 앞마당에선 겨울철비가 한창이다. 여기 중간에 보여. 범어사 대중의 겨울을 든든히 지켜줄 대규모의 김장. 이게 이제 오신채를 안 넣고 맛있게 한다는 게 참 힘든 거지. 말에는 조금 넣고 가진 양념이 다 넣지만 우리는 이걸 못 쓰니까. 범어사 큰 살림을 도맡고 계신 경선 스님. 스님 맛이 어떠세요? 맛이 됐어. 약간 간간해야 돼. 김장은 금방 먹는 거죠. 이제 겨울 김장은 약간 간간해야 그래도 나중에 싱거워집니다. 근데 보통 이걸 요새 짱기 건강이 나쁘다 해가지고 싱겁게 안 버립니다. 그러고만 나중에 빨리 상하고 맛이 없어요. 약간 간간해야 돼. 김장은 없어요. 그래야 제맛이다.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는 사족의 정신을 계승해온 한국 불교. 스님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울력이다. 출가하기 전에는 각자의 자기 어떤 성품 성향이 있다면은 이 출가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아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들이 있으면은 그 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탁마해서 울력하다 보면은 서로의 어떤 그 성격들이 다양하게 있는 부분들을 대중들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통일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울력은 또 다른 수행의 어떤 맛이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함께 모여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승가의 전통.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김장도 이제 끝이 보인다. 긴 겨울을 이겨낼 준비를 마친 것이다. (2020년) 가을 범어사에 주석했던 근현대 스님들을 기리는 역사적인 첫 합동 달해제가 봉행됐다. 그동안 문두해별로 각자 진행해오던 추모 달해제를 범어사 차원에서 합동으로 거행한 것이다. 범어사를 지키고 부처님 법을 선양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스승들을 기리는 시간. 한 분 한 분이 범어사의 오늘을 있게 한 분들이다. 신라 문무왕대인 678년 해동 화엄의 초조 의상대사가 화엄 10차례 한 곳으로 창건한 범어사는 오랫동안 해인사, 통도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로 손꼽혀온 고찰이다. 범어사 개산 제1342주년 개산대제가 열리던 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 지침 하에 사부대중이 모여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처님의 위신력을 굳게 믿고 한마음으로 국난을 이겨냈던 호국성지 범어사의 개산을 기념했다. 범어사는 지역사회의 종교 중심지로서의 한정된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동해안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던 국가 비보 사찰의 기능을 가졌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서산대사가 범어사를 사령부로 삼아 승병 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하며 명실상부한 선찰 대본선으로서의 위상을 세워 호국사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행도량으로서 수많은 노인을 배출하였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히 1950년대 동산 스님께서는 불교 정화 운동을 주도하였고 한국 근대 불교를 향하는 과정에서 선불교의 사상적 맥락을 뚜렷이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금정총림으로 지정 지유스님을 초대 방장으로 추대하고 2020년에는 범어사에 소장된 삼국유사 4호권이 국보 306-4호로 승격, 현재 이르고 금정총림으로 지정 지유스님을 초대 방장으로 추대하고 2020년에는 1300년이 넘는 세월, 장대한 역사를 이어온 범어사. 근래 복원된 조사전에는 범어사를 창건한 의상대사를 비롯해 여러 고승의 진영이 봉안돼 있다. 범어사 산문을 연 의상대사부터 원효대사, 사명당 유정대사, 범어사 중흥조 묘전대사, 지안선사, 경허당 성우선사, 덕기선사, 상문대사, 용성당 진종대종사, 일전선사, 동산당 해일대종사, 지효선사까지. 선찰대본산 범어사의 선열과 승풍을 드높인 12분의 스님들. 전해오는 전설에 따르면 범어사는 의상 스님이 왜구를 격퇴시키고자 원을 세운 국찰이었다고 한다. 이후 범어사는 부처님 정법을 바탕으로 시대와 호흡하며 긴 역사를 이어왔다. 임진왜란 때는 서산대사가 범어사를 사령부로 삼아 승병 활동을 펼쳤고, 일제강점기 3.1운동이 일어나자 학인 스님들이 범어사 항림의거를 일으켜 만세운동의 중심 도량이 되었으니 서울과 김해 등지에 포교당을 세워 나라의 독립을 위한 근대교육운동과 불교진흥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1950년대에 이르면 동산 스님이 전국 비구승 대회를 소집해
불교 정화운동의 깃발을 올림으로써 외색화된 한국 불교를 바로 세웠고 사부대 중의 수행 정진과 화합을 바탕으로 2012년 금정 총림으로 지정, 지유 대종사를 초대 방장으로 모시고 선찰 대본산 금정 총림의 높은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단정하게 자리한 소슬대문 영주 선제 너머로 스님들의 수행처가 자리한다. 범납 60세 이상, 세납 80세를 넘긴 어른 스님부터 30대 젊은 스님까지 각자 수행에 몰두하며 간화선 선풍을 이어가고 있는 범어사 금어 선원. 범어사를 오늘날의 선찰 대본산으로 이끈 분은 구한말 주지로 계셨던 성월 스님이었다. 성월 스님은 당대 최고 선지식 경허선사를 조실로 모시고 스님들이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도록 수행터전을 일구었으며 범어사 암자마다 선원과 선회를 창설해 억불숭유의 조선시대를 거치며 위축되어 있던 선풍을 크게 진작시켰다. 선찰 대본사는 마음의 근원을 궁구하는 수행도량이라는 뜻. 직지인심, 견성성불, 참선을 통해 잡념과 망상을 쉬게 하고 자신의 참다운 불성을 단박에 깨닫게 해 이 시대의 부처를 배출하는 선불장이다. 비구 스님은 물론 비구니 스님들까지 범어사 산중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좌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양 시간. 공양의 방법 또한 승가의 전통 그대로 바루 공양이다. 불교에서 바루는 수행자의 그릇이다. 매일 아침 바루를 들고 마을로 나가 탁발하며 제가자들의 복전이 되어주신 부처님과 제자들. 바루 공양의 기본 정신은 평등이다. 범납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음식이 주어지되 각자가 자신의 양에 맞추어 음식을 받기 때문이다. 일사불란하게 모든 수행자에게 음식이 고루 나누어지면 수행을 위한 약으로 삼아 도업을 이루고자 엄숙한 마음으로 음식을 마주하는 스님들. 수행자에게는 한 끼의 공양 또한 수행이니 음식에 담긴 헤아릴 수 없는 인연 공덕에 감사하며 온전히 음식을 먹는 일에만 신경을 집중한다. 음식을 담았던 흔적조차 없이 깨끗하게 비워진 바루들. 매 순간 자신을 비워내야 하는 수행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
모두 일어나셔서 2020년 겨울 범어사에서 이례적인 행사가 열렸다. 계단 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순국한 호국영웅 고 이형술 하사의 귀환을 기리는 차. 1951년 19세 젊은 나이에 입대한 고 이형술 하사는 입대한 같은 해 10월 강원도 양구에서 전사됐다. 우리 불교는 이 땅에 원래는 이래 전국 사찰이 정신을 열렬히 이어왔 주위에 가졌습니다. 임전은 몇 때는 성경을 조직해 그 유해가 2015년에서야 발굴됐다. 지난해 비로소 귀환패와 9개월 함이 가족의 품에 전달된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피난민들의 구호소가 됐다. 1952년 대통령 참석하에 대규모 군경합동 위령제를 봉행했으며 1955년 서울에 현충원이 설치될 때까지 전몰 군경의 위패를 봉안하고 넋을 위로하며 임시 국립현충원의 역할을 담당했던 범어사이기에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시대마다 고통받는 중생을 기도하고 수행하며 동체 대비의 자비정신을 실천해온 금정총림 범어사. 그 이면에는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불제자답게 살고자 하는 엄격한 계율정신이 깃들어 있다. 총림은 강원과 선원, 유런을 두루 갖춘 가람을 뜻하는데 유런에 해당하는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은 기본 교육기관을 이수한 비구 스님이 진학해 계율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부하며 율사와 율학 전문가로 성장해 나아가는 종단의 전문 교육기관이다. 제자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서 남의 목숨을 끊는다. 겉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었다. 다른 법을 안다고 하나 이와 같은 본이 이 다른 법이 있으리요. 부끄러움을 아는 이는 육군비대의 장자들이 이것을 보고 비난했다. 어찌하여 부처님의 강단한 소리를 한다고 끊는다. 현재 2분의 교수 스님과 5분의 학인 스님이 수학하며 율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제 많은 방편으로 주님의 강단 비리를 한다고 성수땅을 거슬러 장자들로 하여금 수강하게 하는가.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나아가서 머리 숙여 발 아래 절하고 한편에 앉아 이 인연을 낱낱이 부처님께 사르니 부처님께서는 제 많은 방편으로 육군 비구들을 나무라셨다. 너희들이 한 일은 옳지 않다. 원효 스님은 자신의 저술 보살계본 지법요기에서 보살계란 잘못된 물길에 휩싸였다가도 다시 부처님 본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나루이며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대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 문이라 했다. 이쪽으로 쭉 빠져야 돼. 앞으로 쭉. 그러면 승과 수를 떠나 대승불교도라면 누구나 받아 지니고 실천해야 하는 보살계. 계를 지키는 일은 스님들뿐 아니라 제가 불자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사바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고 부처님 법대로 살게 하는 나침반이 되는 까닭이다. 때문에 범어사는 꾸준히 보살계 수계살림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살게, 속파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바람이 부는데
정저 아픔을 줬는데 한 분이 이만큼 마음이 아픈데 사실 바람이 안 불면 오늘 보살개 뭐 초파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 바람이 부는데 정저 다 펴물 힘찬 법고 소리가 범어사 경내에 가득 울려 퍼지고 다시 바람이 안 불면 사찰에 큰 불사가 있음을 알리는 금난방이 도량을 한층 엄숙하게 한다. 범어사의 보살계 수계살림은 오랜 역사를 거듭해오다가 1901년 성월 스님이 제1회 보살계 수계살림을 명명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범어사 보살계 전계 대화상 평선 스님을 비롯해 대중에게 수계를 해주실 여러 스님들이 입장하시고 엄숙하고 여법한 분위기 속에 법회가 시작됐다.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지지개라고 합니다. 그치고 해서는 안 되는 걸 지지개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착지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목 하나에 보면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지지개라고 합니다. 마시지 말라는 계획은 해서는 안 된다 지지개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착지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목 하나에 보면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돌려서 보제루 앞마당에서 동시에 진행된 제121회 범어사 보살계 수계살림 법회.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기 종자를 정량하라는 겁니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보살의 항목인 10중계와 48경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서 계를 지키고 실천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보살의 길을 걸어가리라 발언했다. 1300년의 역사,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하고 수많은 중생들이 귀처로 삼았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사시사철 기백이 성성한 대숲과 작은 돌멩이 하나, 기왓장 하나마다 선현들의 지혜와 불자들의 신심이 깃들지 않은 곳 없으니 범어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꺼이 호국신장이 되어 나라와 백성을 지켰고 자각각타, 스스로 깨닫고 중생을 깨우치리란 굳은 원력으로 부처님의 찬란한 지혜 광명을 이어왔으니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많은 부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금정산 범어사의 청정한 기운 아래 수행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